오늘장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장 랭킹5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R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오늘 다뤄봐야 할 이슈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마입니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한 10분 전에 급하게 고쳐 썼습니다. 또 대왕고래 쪽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밸브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오후장 들어서 화성 밸브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밸브 쪽도 고점 찍고 나서 윗골이 좀 달려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또 뿌듯합니다. 이 종목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목뿐만 아니라 이 섹터에 대해서 김태성 본부장님께 지난주에 딱 저희가 대왕고래 관련해서 정말 많은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석유부터 피팅 밸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쪽 보면 되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피팅 밸브만 보시면 된다라고 딱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국내 1위 밸브 전문기업 화성 밸브 필두로 해서 태광이나 KSP,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등등 같이 오름세를 나타냈거든요. 지금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만약 화성 밸브를 가지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지속적으로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화성 밸브를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뒤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밸브 기업들 중에 하이로코리아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이로코리아는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화성 밸브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대왕고래 이슈하고도 밀접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본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 밸류체인에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삼성 E&A의 이 화공과 비화공 사업 부분에 피팅 밸브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성장을 하면 하는 대로 차트에 이제 우상향 곡선을 이제 쭉 그려왔던 기업이라서 만약 밸브 쪽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공략 가능한 종목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는 화성 밸브를 지금 위치에서 쫓아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하이로코리아를 최근에 박스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할 시에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또 낼 수 있는 현재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피팅 밸브 쪽이지만 대왕고래라는 하나의 테마가 붙어버리니까 강하게 슈팅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마성 이슈가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종목을 다시 골랐을 때는 하이로코리아처럼 최근에 또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 덜 올랐던 종목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피팅 밸브 관련주는 지금 대왕고래로 저희가 이야기를 먼저 드리긴 했지만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면서 그 기자재 쪽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일 지금 조선주 신고가 찍고 있는데 이 피팅 밸브주도 매수하기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피팅 밸브 입장에서 보면 호재성 재료들을 이제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대왕고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떤 호재성 재료,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황에 대한 호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펀드멘탈 측면으로 보면 둘 다 냉정합니다. 일단 피팅 밸브 같은 경우 조선업종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되겠고 어차피 이 피팅 밸브는 조선업종에 있어서 꾸준히 이익을 내왔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대왕고래와 관련해서도 언제 어떻게 시추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미 작년에 피팅과 관련해서 이미 다 발주가 끝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기 자꾸 올라가니까 조선도 붙이고 하지만 지금은 오롯이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의 테마로 강력한 테마로 올라간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보면 그 기준으로 보셔야지 이게 재료를 갖고 혹시 내가 물렸을 때 이걸 갖고 버티면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그건 오산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김태성 본부장께서도 오늘 대장주를 따라가는 건 좀 무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꺾이면 다른 것도 꺾일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물리면 여기서 이제 위안을 삼는 게 조선주도 올라가는데 기다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은 조금 리스크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 테마가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그 올라가는 봉이 오늘 뭐 상한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실적이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차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며칠을 더 갈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있을 때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렸을 때 내가 장기 투자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조선업종을 갖다 붙인다라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업부터 해서 지금 대왕고래까지 해서 다 같이 좀 묶여있는 테마 저희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나왔습니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2% 이상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57% 증가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잘 나오자마자 지금 슈팅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13%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테마로 워낙에 또 이 미 대선과 관련한 테마들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근데 오늘 이 실적 덕분에 HD 현대일렉트릭 올라가고 LS 일렉트릭도 같이 지금 급등 나오거든요. 관련해서 저희 역시나 실적 좀 봐야 되나? 김태성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가요, 지금? 일단 뭐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겠지만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LS 일렉트릭을 먼저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네. 두 기업들 중에 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뉴스가 남아있느냐? 똑같은 이제 전력 관련이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는 게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면 LS 일렉트릭도 지금 2분기 성과는 굉장히 좋고 3분기까지도 이들은 계속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요. 5월 29일 날 이 최고가 24만 4천 원을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베팅 전략을 좀 잡으셔도 저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위치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 이제 피크아웃이라든지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손절 라인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만,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빠르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없으셨다가 현재 구간에서 이걸 사볼까 말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LS 일렉트릭 기준으로 22만 원 이탈 시에 손절 아니면 여기서 상승 시에는 뭐 1차 25만 원, 2차 26만 원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잡고 조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미리 HD 현대일렉트릭의 차트를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오늘 또 랭킹5 시간에 뒤에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 다뤄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이 딱 나와서 마침 슈팅 나오는 구간에서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보다는 LS 일렉트릭 함께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잘 지켜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일렉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드리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일단은 한 18% 정도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윗골을 달잖아요. 네.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오늘 실적이 그러니까 고점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오늘 한 20%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는 16% 나왔는데 2분기 때 2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태성 본부장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3분기 때 이거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성장은 하지만 일단 지금 매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14%, 영업이익이 63% 나는데 이거보다 더 나오지 않는다라면 고점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장은 하지만 이 영업이익률이 22% 이것은 일단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얘가 2등 한 거야. 이제 갈 건 1등밖에 없어. 근데 밑으로 살짝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오늘 고점을 못 벗긴다라는 걸 개념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깊게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다음 또 순서에서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할 때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다음 테마는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알테오젠도 급등하고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것 같아요. 펩트론이 지금은 오름폭 거의 다 반납하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봉 LS도 오늘 20% 넘는 급등세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들 윗골이 좀 달고 있긴 한데요.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일부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싹센다가 올해 특허 만료된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여러 비만 치료제에 심혈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뉴스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관련주들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지, 펩트론 같은 경우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한 번 더 도전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펩트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네. 말해왔었던 투자자인데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다소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라파스와 신신제약이 상승하는 이유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에 주가가 2배, 3배 오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분이 확실한 상승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유는 확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펩타이드 기술을 가지고 삭센다의 어떤 구성 성분을 또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슈, 그리고 이제 애니젠이라고 하는 가의 협업을 통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가 나고 있고, 애니젠이라고 하는 기업도 윗꼬리는 달렸지만 장중에 좀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찾고 또 찾아서 여기까지 온 것 네.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봉 LS가 이제는 거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가능성도 높으니 저는 비만 당뇨 쪽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조정이 길어지거나 조금 깊어지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다소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현실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펩트론을 보는 게 맞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신규 공략은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신규 공략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해 보이고요. 워낙에 여러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대장주가 바뀌는 현상도 많이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종착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대봉 LS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윗골이 좀 달린 채로 25%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전략 챙겨봤고요. 자, 그러면 제약 바이오 순환매 속에서 의료 AI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차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의료 AI 쪽도 미국의 FDA 승인 이슈들도 많았고 하반기에도 뭐 뷰노부터 해서 대기하고 있는 쪽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동안 안 올랐던 뭐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치고 올라가요. JLK는 최근에 주가 변동성도 컸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이쪽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비만 치료제를 김태성 본부장한테 물어봐 준 걸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항상 비만 치료제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 의료용 AI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좀 되긴 된 것 같아요. 물론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윗골을 달긴 했습니다만 뷰노라든지 루닉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재무제표가 약하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막 생성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막 시작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스타트업 기준의 어떤 재무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건 뭐다? PSR이다라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기업이 지금 당장 영업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매출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후자이다라는 거죠. 결국 뷰너나 루닉 같은 경우도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영업이익이 못 쫓아오고 있는 건데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순간 그때부터 영업이익은 J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뭐 더군다나 이게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현재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 저는 바닥권에 있는 루닛에 대한 공략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 대신 단지 뭐 내일부터 이게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손절할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면 일정 부분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 재료의 신선도를 가끔 말씀드리지만 비만 치료제는 벌써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이 안 빠진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다른 테마로 옮겨갈 가능성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최근에 또 의료 AI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섹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른 데로 눈을 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료 AI도 관련해서 호재가 있다면 모아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에서 반도체주들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웠고 기다렸던 소식이죠. 엔비디아부터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아쉬워요. 이게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인 것이냐 아니면 찐 반등이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김태성 본부장님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IT 투톱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IT 투톱 중에 굳이 조금 더 우위를 찾으라면 상반기에는 명백히 하이닉스였고 하반기에는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우세함이 좀 보이고 있는데 참 오늘 장중에도 참 원치 않은 이슈들이 좀 왔다 갔잖아요. 뭐 HBM3 양산에 뭐 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슈.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이런 노이즈가 좀 계속 있는 상황 속에 글로벌 증시의 반등세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올바르게 반영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들의 저는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이고 AI 시대에 HBM이 주인이고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D램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SK하이닉스 실적도 그렇게 크게 예상을 빗나가는 성과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가격 조정은 사실은 반도체 IT를 담아내는데 굉장히 적기다라고 보지만 문제는 기존의 반도체 IT를 이미 많이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추가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저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HBM 퀄테스트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완전하게 소화가 되었을 때 그때 외국인 혹은 기관, 특히나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 매수를 좀 늘리는 반도체 IT 소부장을 담아내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IT 소부장 쪽 한번 내려갈 때 또 접근해 보자 이렇게 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차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반등 나오긴 했는데 영 찝찝하기도 하고 SK 하이닉스는 또 실적 발표하기 전인데 하필이면 또 이런 찬물이 끼얹어졌어요. 실적 발표 잘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실적 발표가 잘 나와줘야죠. 실적 네. 발표 잘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 옆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 옆에 지금 꼬리 단 음봉 두 개가 보이죠? 네. 마치 철봉에 사람이 딱 매달리는 느낌을 딱 주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딱 아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네. 딱 버티고 있는 일봉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중요한 건 저기서 이제 매달려 있다가 머리를 이제 철봉 위로 올려야죠. 머리를 철봉 위로 올리는 게 지금 딱 이동평균선에 부딪히죠. 턱걸이를 해야 되나요? 턱걸이를 지금 네. 딱 매달리고 있는 거 이렇게 철봉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 이렇게 딱 올라서는 게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네.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봐요. 언제 올라가느냐? 저게 이제 횡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개장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만 5천 원서부터 20만 원 러프하게 견뎌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어제 버텨줬고 오늘도 지금 이런 상태죠. 그리고 오늘 아침엔 제가 이랬습니다. 옆으로 기간 조정이 중요하다.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 때문에 이 주식을 팔았다. 실적 때문에 실적 나오면 산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익절을 한 상태. 제가 이제 다 익절하게 다 권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차분히 보고 있는 거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 변동성이 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차분히 변동성이 나온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20만 원이 깨졌다라고 본다라면 하이닉스는 당분간 아무리 좋은 호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밀려버리니까 힘든 건데 일단 수급이 더 이상 급한 매물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나와주면 그때 가서 올라가겠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공이 올라갔다가 공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공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라운드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20만 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처음에 관심권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다가 20만 원이 안 깨지고 한 다음 주까지 넘어간다라면 천원 서서히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20만 원 선이 저항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존에 워낙에 또 하이닉스 잘 갈 때 익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강조해 주셔서 시청자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전략 먼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픽이 마침 또 사막 콘덴서였어요. 네. 7월 19일에 주셨던 종목인데 최고가 기준 상승률 7% 정도입니다. 지금은 일단 몇 거래일 정도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막 크게 뭐 의미 없이 그냥 쭉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삼성전기가 이제 걔를 같이 하는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삼성전기 쪽이 중국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 최근에 어떤 대내적 노이즈에 많이 흔들리는 상황.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 쪽으로 흔들림이 없다면 지금은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기도 괜찮고 저는 사막 콘덴서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만 올라간다면 삼성전기 단일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무라타와 함께 다수의 MLCC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은 MLCC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MLCC가 들어가는 제품의 어떤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모바일에 AI가 탑재되고 굉장히 많은 백색 가전에도 AI가 탑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막 콘덴서는요. 뭐 없으신 분들 지금의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그 사이에 앞서 저희 실적주에 대해서 잠깐 또 HD 현대일렉트릭 짚고 갔었는데요. 역시 숫자로 증명하면 다른가 봐요. 주가로 바로 이어지네요. 20%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달려주니까 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니까 순식간에 오후장의 주인공이 이쪽이 됐습니다. 재룡전기, 재룡산업, LS일렉트릭 다 올라가고요. 이제는 LS일렉트릭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차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더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시세 분출 지금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오늘 이제 20% 정도 시세 분출이 나왔다라는 네. 것은 고점에서 오늘 이제 이 시세 분출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동안 생각보다 오늘 좀 잘 나온 거예요. 오늘 저는 하루짜리로 반영됐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더 갈 거였다라면 고점에서 매물을 받아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일렉트릭은 치킨을 2개 먹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를 급하게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따라서는 앞서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를 언급했다시피 그건 실적이 잘 나와줘야 돼요. 못 나오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것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고 현재 지금 게임주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것들, 뭐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라면 의외로 잘 나오게 된다라면 확실히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들이 호실적이 나온다 그래서 더 갈 가능성보다는 그거보다는 지금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었던 이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오히려 그것은 한 며칠짜리 반등세가 충분히 나타날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또 기조가 바뀌었다. 만약에 2차전지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기조가 바뀌었다. 뭐 비용 관리를 잘했고 이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젠 찐바닥을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잘 나올 걸 기대한 것에 대한 플러스 알파보다는 그다지 기대를 안 했었던 종목에서 보석 찾기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기존에 또 1등으로 알고 있던 친구가 100점을 받으면 뭔가 당연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 그런 느낌이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면 우리가 좀 더 깜짝 놀라는 것처럼 지금은 그 보석 같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워낙에 또 HD 현대일렉트릭 이러한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부담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KB금융은 아직 실적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예정입니다. 과연 또 실적 잘 나오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연결되면서 또 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금융주에서도 이제 대장입니다. 오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까 저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올해는 수급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실적주를 보실 거라면 저는 금융주 쪽보다는 최근에 LG그룹주 너무 좋잖아요. 네.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는 지수의 조정에도 지금 굳건하게 잘 버텼고 오늘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LG디스플레이도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아직 덜 움직인 쪽, 저는 그쪽을 좀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실적 잘 나오더라도 지금 주가의 위치가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잘 나오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 좋은 성적을 내는지 아니면 좋은 성적을 내는데 덜 갔는지 이러한 종목들 발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웹툰이에요. 오늘 장 초반에 웹툰주가 사실 가장 강한 섹터였거든요. 지금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성공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국내 웹툰 관련주가 정말 부진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 위원님, 이 글로벌 IB 쪽에서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호평을 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내 웹툰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미스터블루가 상한가 찍고 지금 20% 정도 윗꼬리 길게 달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윗꼬리가 상당히 긴 상황입니다. 이거 단기 이슈였나요?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아무리 이제 글로벌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을 좀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쟤는 쟤고 나는 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태성 본부장이 잘생겼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글을 올려도 같이 방송하는 저도 잘생긴 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같이 방송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만큼 현명해지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나쁜 기업들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게 미스터블루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이버 웹툰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들의 네. 경쟁력, 그들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야 된다. 결국 A가 움직이면 이제 B, C가 따라 올라갔다는 것은 테마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금방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네이버라도 플러스를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네이버가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카카오가 밀리니까 네이버가 따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이버가 좀 밀리죠. 결국 네이버도 이제 웹툰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그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더블 카운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분을 네이버가 다 가지고 있죠.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 그러니까 웹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참 오히려 네이버 투자자분들께서 좀 냉정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의 점수를 우리가 많이 줬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나마 웹툰에 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작년 이맘때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라인에 대해서 일본에서 잘 된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네이버는 이제 그 더블 카운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지주회사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봐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네이버는 그럼 과연 뭘로 돈 벌래? 제가 항상 네카오한테 얘기하는 거죠. 니는 뭘로 돈 벌래에 대해서 네이버는 그나마 있었던 답 하나를 잃은 게 아니겠나. 좀 조금 아쉽다. 빨리 이 부분을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호평이 나오면 또 네이버 웹툰을 봐야 하는 것처럼 지금 네카오가 사실 좀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 거기서 또 네이버의 큰 성장 동력이었던 웹툰 쪽에 대한 아쉬움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그래도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우리가 웹툰 쪽 굳이 찾아보자면 Y랩이나 어떤 종목이죠? MBT 네. 이런 종목들은 네이버 웹툰과 직접적으로 또 연결돼 있는데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원래 오늘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 이 두 기업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네. 미스터 블루보다도 네. 미스터 블루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개연성, 연관성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기업이 움직여야 되는데 참 이 두 기업이 저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 전환이 됐다는 것은 투심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 일례로 어제 이제 굉장히 강했던 보안주들 장 막판 돼서 윗꼬리 달리면서 음봉 만들어지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미스터블루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반등을 강하게 좀 주고 있어서 만약에 보실 거라면 이쪽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라는 표현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봐야 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를 봐서 참 반갑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반짝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쪽에 눈을 두면 좋을까요? 앞서 저희가 너무 많이 오른쪽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시선을 두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픽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방산 아닌가요? 방산도 방산인데 네. 이 기업이 전력 시스템 관련해서 효성중공업하고 오, 네. 이 합세에서 한국전력에 납품한 이력들이 계속 있죠. 지금 공교롭게도 HD현대 일렉트릭과 LX레이 일렉트릭 나오면서 효성중공업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여파가 코츠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의 수급이 이제 돌아왔었을 때 굉장히 또 크게 한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 오늘 뭐 현대로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대내 변수에도 방산주는 튼튼하다라고 좀 모아주고 있어서요. 저는 23,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는 3만 원 그리고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3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츠테크놀로지 방산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마침 시기가 적절하게 전력 쪽도 관심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그리고 더 길게 본다면 35,000원, 손절가 23,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테마에 대해서 이분들과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